대선이 꼭 2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YTN이 최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50% 안팎의 견고한 지지율을 이어갔고요. 단일화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김문수, 한덕수 후보 중에는 한 후보가 여전히 우세를 보였습니다. YTN 김희준 해설위원과 함께 여론조사 결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여론조사는 양당의 대선 후보가 공식적으로 확정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제21대 대선 관련 5월 1주차 여론을 들어봤습니다. 지난 4일과 5일 이틀 동안 전국의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한 결과인데요. 특히 국민의힘이 지난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공식 후보로 김문수 후보를 선출한 뒤 이뤄진 여론조사이기도 하고요. 또한 지난 1일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상고심 선고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여론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 질문지를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는 점을 미리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 대한 여론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우위를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차기 대통령감으로서 누가 가장 적합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를 고려하지 않고 이재명, 김문수 그리고 무소속 한덕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무작위 순으로 불러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그 결과 이재명 후보가 45%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덕수 후보 18%, 김문수 후보 12%로 한 후보가 앞섰고요. 이준석 후보는 4%를 차지했습니다. 이 범보수 진영 주자들을 모두 합쳐도 이재명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앞서는 추세는 여전했습니다. 다만 적합한 후보가 없다거나 모른다, 무응답으로 한 응답 비율도 19%에 달했는데요. 그만큼 부동층이 여전하다는 것이고 이들 표심이 최종 어디로 향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전체 유권자 적합도를 이제 알아본 거고요.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공고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지지층을 정당별로 떼어서 놓고 보면 수치가 또 달라지죠? 그렇습니다. 대선 후보 적합도를 민주당 지지자만 딱 떼어놓고 분석해 봤더니 이 후보가 대통령에 가장 적합하다는 응답이 92%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90%를 넘었군요. 그렇습니다. YTN이 이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때보다 4%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여론이 반영된 건데요. 이 대법원 선고로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금 불거지자 오히려 지지자들이 결집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반등의 요인이 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떼놓고 봤더니 한덕수 후보 45%, 김문수 33%로 갈렸고요. 개혁신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83%가 이준석 후보가 적합하다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지난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44%로 1위를 유지했고요. 국민의힘은 34%로 오차 범위 안에서 소폭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대선에 투표할 의향을 물었더니 보수 진보 성향을 가리지 않고 96%가 투표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고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그런 응답도 85%에 달했습니다. 이 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양분화된 여론 속에 이런 대선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여론조사 응답자들이 정치적 관심도가 조금 높은 편이어서 실제 투표를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수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 여론조사 결과 가장 관심 있게 볼 것 같은데 단일 후보 중에 누가 더 지지율이 높은가? 김문수, 한덕수 누가 더 높았습니까? 네, 한덕수 후보입니다. 지금까지 추세를 그대로 반영한 것인데요. 한덕수 후보가 29%로 김문수 후보에 비해 10%포인트를 앞섰습니다. 그런데 없다, 모른다, 또 무응답 비율도 52%에 달했거든요. 특히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 성향 응답자들이 이 같은 유보적인 태도가 두드러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보 진영에서 보수 후보에 대한 관심도가 낮거나 또 둘 다 경쟁력이 없다고 보는 시각이 깔린 것으로도 풀이가 되겠습니다. 보수 지지층만 따로 떼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 한덕수 59%, 김문수 29%로 그 차이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만약에 단일화
협상이 이루어져서 여론조사를 하게 된다면 이 여론조사 지표가 상당히 좀 중요한 지표가 되겠죠. 그 추세가 그대로 반영될 수 예.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수 성향 응답자 역시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보다 낫다는 응답이 2배 가까웠는데요. 이것은 당심과 또 보수 진영의 표심이 한덕수 후보에 대해 더욱 안정적이고 또 트럼프 관세 전쟁 지금 가장 중요한 또 숙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정책적 대응 능력이 한 후보가 더 뛰어나다고 보는 그런 표심이 반영됐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만 한덕수 후보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에 대해선 부정적인 응답이 57%로 긍정 33%를 크게 앞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일단 뭐 보수 진영이 빅텐트가 이루어진다면 최종적으로 어떤 후보로 결정될지 지금 모르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데 양자 대결 추이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 누구와 대결해도 49에서 50%의 그런 지지율을 받으며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예. 한덕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가 11%포인트로 가장 낮았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그 차이가 16%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경우도 그래픽 보시는데 그 격차가 28%까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대선 캐스팅 보트로 평가받는 중도 성향을 따로때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을 5% 정도 더 끌어올리면서 상대가 누구든 50%가 넘는 공고한 지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른 세 후보 모두 20%대의 지지율을 나타냈는데 한덕수 후보가 이 후보를 가장 많이 따라잡았지만 여전히 격차는 25%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그 이재명 후보가 진보층 결집에서 나아가 중도층 표심까지 좀 끌어안고 있는 그런 모양새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후보의 경우 보수 진영에서 가장 우위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이 후보와 두 자릿수 격차 범위를 좁히지 못하면서 본선 경쟁력은 아직 부족한 게 아니냐는 그런 관측이 나옵니다. 네. 양자 대결이 펼쳐진다면 여론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봤고요. 이준석 후보가 뭐 남 단일화 관심 없다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3자 대결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3자 대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이제 완주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단일화와 여부와 무관하게 47에서 48%의 그런 지지율을 얻으며 여전히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양자 대결 때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여전히 과반에 가까운 지지율이죠. 한덕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할 때보다 경쟁력이 다소 높지만 이 후보의 격차는 여전히 두 자릿수 13%포인트로 적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3자 구도 속의 중도층 표심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과반의 지지를 받으며 1위를 차지했고요. 또 한 후보와 김 후보는 각각 23%, 16% 이렇게 이준석 후보는 10%대 초반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보수 단일화나 제3후보 완주 구도에서도 이재명 후보 우세 구도는 경관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과 또 헌정 위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김문수, 한덕수 후보 모두 전 정권과의 분명히 선을 긋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불신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윤 정권을 비판해 왔지만 보수나 제3지대의 길을 대표하는 주자로서의 그런 확장성이 아직은 부족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옵니다. 네. YTN 여론조사 결과를 쭉 분석해 봤는데 뭐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갤럽 조사에서도 좀 추이가 비슷했죠. 네, 갤럽 조사 역시 그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를 확정한 이후에 이뤄진 조사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독주세가 여전한 가운데 양자, 다자 가상 대결 어떤 형태이든 50% 안팎의 지지율을 얻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한덕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보다 3%포인트 소폭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어느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느냐는 대선 결과에 대한 기대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 후보 당선이 45%로 국민의힘 후보 당선에 대한 기대 31%보다 14%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것은 지난달 조사 때와 동일한 그런 수치를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민주당 앞으로 여러 단일화 여부나 사법 리스크 같은 큰 변수가 남아있긴 한데 대선이 한 달 정도 남은 이 시점의 여론조사 결과 어떤 구도라고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YTN과 기타 여론조사들을 종합해 봐도 아직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양자, 다자 대결 모두에서 50% 안팎의 공고한 지지율을 얻으면서 그 우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또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중도층까지 결집력을 굳히는 모양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과 또 탄핵 사태로 보수 진영에 대한 불신이 커진 가운데 정권 심판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문수,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분열 조짐을 보이는 것도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어떤 악재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과도한 사법부 압박을 한다거나 또 이 후보에 대한 그 여전한 그 비호감도가 여전하기 때문에 그런 잠재적인 불안 요인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보수 진영에서 확장성 있는 그런 단일화가 이뤄진다거나 또 윤심과의 거리두기에 또 성공을 한다면 대선판은 언제든지 요동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오는 11일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을 앞둔 가운데 대선 전국의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선은 역대급 다이내믹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28일 남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수들이 변곡점이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YTN 김희준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